(6월) 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바뀐 선거구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편입되거나 의석이 줄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도지사 후보가 산불 피해 지역 휴양마을 건설과 제2도청사 등 영동 지역 공약을 내놨습니다. 시장 군수 선거는 양당 공천 결과에 반발한 후보자들의 무소속 출마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이재민들의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로 설악에서 금강까지 남북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일부 시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가운데 영동 지역엔 내일 저녁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해발 1000m가 넘는 산지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오늘보다 6에서 9도 떨어져 쌀쌀하겠고 산지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어제까지 이틀째 도내에서 2,0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1,841명이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230명, 동해 속초 각방 4명, 삼척 85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7만 8,858명입니다. 확진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6%까지 떨어져 63개 병상 가운데 28개 병상이 비는 등 여유를 되찾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별 후보자가 속속 정해지고 선거운동 열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가 늦게 획정된 데다 일부 선거구는 지역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에 주민 불만이 여전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주민들이 권성동 원내대표 사무실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은 기초의원 선거구가 조정돼 안 그래도 소외됐던 농촌 지역 의견 반영 창구가 사라질 위기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동네에서 나오면 동 사람들 다 찍는다니까. 시골 정서를 아냐고. 공청회 한 번 없이 농촌 지역을 무시하고 선거구를 획정지었다며 이런 선거구 획정에 반대 의사를 보여줄 방법은 선거 보이콧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촌에는 사람이 죽잖아. 이건 도시 위주로 하는 거고 농민들은 완전히 이건 제일시키는 거거든. 기존 강릉 지역 선거구는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선거구에서는 기존 나 선거구였던 내곡동을 가 선거구로 변경하고 2개 면 단위 선거구를 옮겼습니다. 강릉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내곡동과 강남동을 분리하고 5개 면 지역을 2 선거구로 나누면 인구수가 얼추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가 재획정되면서 농촌 지역 대표성 약화가 현실화됐습니다. 정선 지역은 인구수가 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의석이 줄었습니다. 선거구가 뒤바뀌면서 출마자가 자신에게 투표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도 생겼습니다. 제가 죄를 못 찍는 거죠. 주소지가 다르니까. 우리 가족이나 내 지인들이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이 나를 찍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고. 선거운동으로 분주해야 할 때지만 뒤바뀐 선거구 탓에 출마 예정자들은 예상되는 선거 결과에 유불리를 따지며 선거 사무소를 어디에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뭘 어떻게 선거구 어떻게 정해질지도 모르니까 뭘 아직까지 예부 등록도 못하고. 선거구가 획정된 지 보름 가까이 됐지만 지역사회 혼란과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거대 양당의 시장군수 후보자 공천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무소속 출마가 이번 선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동해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심상화 도의원이 오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김한근 시장은 재심 청구를 철회한 채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삼척시장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이정훈 후보가 투표 결과 원본 공개 등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시장군수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현재까지 원주 이강후, 영월 박선규 등 3명으로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도지사 후보가 오늘 강릉시청에서 영동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산불 피해 지역을 휴양마을로 전환하는 2조 원대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전, 세계적 명문 국제학교 유치로 글로벌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등의 영동권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제2도청사는 동해안 대전항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 건설,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4월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만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의 관리 소홀로 산불이 발생했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아직 배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재민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전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각종 지원금이 서둘러 전달됐지만 이재민들의 피해 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랄 뿐이었습니다. 산불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상대적으로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이재민들과 수십억 원대 거액의 피해를 입은 소수의 이재민들이 똑같은 권리를 갖다 보니 최대 60%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한전과의 합의 과정에서 이재민들끼리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최대 70%가량 산정된 손해사정사의 평가에서 다시 60%를 보상받게 되는 구조는 피해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손해를 떠안아야 해 거액의 피해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000명 넘는 이재민들이 저마다 각각 다른 피해 규모, 피해 상황이다 보니 피해자를 특정하고 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결국 거액의 피해자들 중심으로 180여 명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선 피해지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3년 전 산불 피해지를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펜션업을 하던 곽상호 씨는 10년 넘게 펜션이면서 가정집이기도 했던 유일한 주택을 잃었습니다. 화마는 펜션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얼굴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곽 씨는 결국 피해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택으로 인정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상업용 시설이라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여기 한 10몇 년 동안 두고 있는데 주택이 아니다 해서 주택으로 지원받는 거는 거의 전무했어요. 집안 대대로 70년 넘게 살아온 한옥 고택을 화마로 잃은 김영만 씨는 최종 보상금을 5천만 원 정도 주겠다는 손해사정 평가 결과에 결국 민사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평가가 한 2억 가까이 나와서 거기서 50% 감가를 해서 평균적으로 가재도구 주택 포함해서 해서 60%를 주니까 이게 한 5천 몇백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거든요, 제가. 게다가 초기의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이재민들에게 지원된 긴급 지원금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온데간데 없게 됐습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다 똑같이 놀아주고 그 10평 태원집이나 뭐 100평 태원집이나 그랬을 때 그 돈 갖고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그거 다 받은 거 갖고 3년 동안 생활해 왔다 보니까 이제는 집을 질 엄두조차 못 내는 겁니다. 참혹한 산불 현장을 겪은 뒤 3년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재민도 많습니다. 바람만 불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불이 나고서도 이제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3년이 훌쩍 지났지만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설악에서 금강까지 가상현실 메타버스로 관광을 즐긴다는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실향민들의 잃어버린 고향을 구현하고 수익 모델까지 만들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현실에 구현한 고성 통일전망타워의 전망대에서 금강산 방향을 바라보고 DMZ의 동식물을 직접 촬영해 도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출입 허가를 받아서 고성 평화의 길을 따라 산책도 할 수 있습니다. 체험 공간도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철원 지역 이런 것들 이제 체험 공간을 추가하려고
실감나는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 실사화를 뒷받침하는 음향 기술도 있습니다. 전국의 국립공원과 습지 등을 다니며 만든 이른바 대동음향지도입니다. 한반도의 산천을 영상과 함께 360도 음향으로 담아냈습니다. 또 AI 음성으로 장소의 간단한 소개를 덧붙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한라산과 지리산에 이어 남한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산이다. 반으로 갈린 남북 강원도를 마음껏 유람한다는 계획은 메타버스를 통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기한 게임처럼 보이는 걸 넘어서 실사에 가깝게 구현된 풍경을 즐기고 장비를 통해서 등산을 하는 것 같은 경험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실향민이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고 없어진 DMZ의 마을을 재현한다는 계획이 통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페토와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플랫폼에서 아이템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경제적 가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치가 멋진 장소다. 그러면 이것은 입장료를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가상 공간에서 구축을 해 놓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출발 단계일 뿐이지만 앞으로 10년이면 메타버스가 대중화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설악산에서 금강산을 기술로 연결하는 세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음주운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경찰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해제로 연기됐던 술자리가 급증할 걸로 보고 원주와 춘천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음주 단속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5월 한 달 동안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왕복 6차로 이상 대도로 단속과 음주 의심 차량 족집게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학교 일상 회복이 추진되고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이 재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일상 회복 추진으로 숙박 현장 체험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내 654개 학교 급별로 학생 1인당 최저 2만 9천 원부터 최고 13만 원까지 모두 70억 2천여만 원의 현장 체험 학습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2020년 코로나19로 현장 체험 학습이 전면 금지되고 지난해 당일 체험 학습만 가능했던 학년을 포함해 여건에 따라 100명 미만으로 당일과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삼척의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망사고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자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인 A씨는 2019년 7월 삼척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안전요원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960년대 삼척으로 침투한 무장간첩에 의해 숨진 희생자와 6.25 전쟁 당시 춘천에서 국군에 의해, 평창에서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969년 6월 삼척으로 북한의 무장간첩이 침투하는 과정에서 간첩선에서 발사한 포탄에 희생된 당시 삼척군 북평읍 이모 씨 가족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또 1951년 음력 4월 무렵 춘천을 수복한 국군에 의해 당시 춘성군 용산리에서 총살당한 정모 씨의 가족이 신청한 사건과 1950년 당시 평창군 미탄면에서 국군이 준 옷을 입고 그들을 따라갔던 조모 씨가 한 달쯤 뒤 시신으로 발견돼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것 같다며 조 씨의 가족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동해시는 동부고속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연중 관광지 입장료를 절반으로 할인해주고
KTX 이용객들은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무릉 변류천지 체험시설 비용의 30%를 할인해 줄 계획입니다.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해 내국인 20인 이상 유치 여행사에 당일 관광 20만 원, 1박 4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외국인은 10인 이상인 경우 당일 관광 1인에 1만 원, 숙박 1인에 2만 원을 지원합니다. 태백시가 국가민속문화재인 태백산 천재단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합니다. 태백시는 2019년과 지난해 잇따른 천재단의 붕괴 원인 중 하나가 관광객들이 투척한 동전 등의 이물질 때문으로 분석됐다며 오는 10월까지 천재단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천재단은 상고시대 때부터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곳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991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삼척시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부 관광시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휴무 대상 시설은 해양레일바이크와 해상 케이블카, 초공 용굴 촛대바위길, 해신당공원과 수로부인 헌화공원 등 7개 시설과 대금굴입니다. 독일 유리나라와 나무나라는 관람은 가능하지만 당일 체험은 불가능하며 환선굴과 활기치유의 숲은 정상 운영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편의점에서 강도 행위를 벌인 2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7일 강릉의 한 미용실에서 손님 2명에게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다음 날에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쏘지 않은 채 종업원을 협박해 담배와 라이터 등을 훔친 2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